때는 2023년 6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이었어. 대학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연이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지. 그런데 도로의 분위기가 왠지 평소와 좀 달랐어. 한 2, 3m마다 빽빽하게 노란색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야.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대학로에 차량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지. 차량을 왜? 해화역 1번 출구부터 서울대병원 입구까지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통제한다는 거야. 이렇게 긴 구간에서 차가 다니는 것을 막고 대체 뭘 한다는 걸까? 보통 시위하던데 시위하는 건가?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 한번 읽어볼래? 놀러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차 없이 노는 건가? 정답이야. 차량 통제의 목적은 바로 행사였어. 이 행사는 원래 차가 다니는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고 그 공간에서 공연, 플리마켓, 물 분수 같은 것을 진행하는 행사야. 재밌겠다. 청계천이나 인사동 같이 다른 유명한 지역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 각각의 차 없는 거리마다 목적은 달랐는데 대학로의 차 없는 거리는 공연예술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 행사 마냥 재밌기만 한 건 아니었어. 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야. 소음이나 쓰레기, 그리고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이 행사에 반대했어.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 바로 신촌 연세로의 차 없는 거리야. 오, 나 거기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살면서 봤었어. 신촌의 차 없는 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라고 할 수 있어. 2014년부터 평일에는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었고 주말에는 통행을 완전 막아서 차 없는 거리로서 운영되었어. 그런데 신촌은 폐지하는데 대학로는 다시 한다? 신촌에서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데 대학로는 다시 한다는 거지. 그럼 정말 상권에 도움이 됐는지 잘 검증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봤어. 첫 번째는 보행량과 유동인구야. 여러 논문에 따르면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동인구, 즉 거리를 다니는 사람의 수야. 편의점에 들어오는 사람 수의 변화가 보행 인구의 영향을 91%나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 많이 받는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는데 도로 다녔지? 도로 다이어트. 원래는 이렇게 넓었던 도로의 폭을 줄여서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도로 다이어트와 매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무려 매출 18% 향상이었어. 오, 꽤 많이 늘었네. 그래서 도로를 줄이더라도 보행길이 넓어지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차 없는 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그래프는 연도별 10월 둘째 주 일요일 해화역의 지하철 승하차 수를 나타낸 그래프야. 2019년 10월 13일에도 차 없는 거리가 열렸었는데 다른 연도의 같은 날짜와 비교해서 유동인구가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꽤 많이 늘었네. 2019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사람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거야. 두 번째는 지역 차별성이야.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면 축제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대학로에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 연극. 연극? 맞아. 대학로는 1985년에 정부 주도로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서울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가 됐고 지금까지도 연극과 공연 예술로 유명한 거리야. 그치. 혹시 대학로에서 연극 본 적 있어? 응, 한번 봤던 적 있어. 누구랑 어떤 연극 봤었어? 여자친구랑 저녁에 연극 봤었어. 행사에서 대학로가 가지는 이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낸다면 차 없는 거리가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활성화된 상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구청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가수들의 공연과 관내 소공예 작가들의 부스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
이렇게 상권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알아보니까 신촌과 대학로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어. 대학로는 행사가 열리는 3일 동안만 차량을 통제하는데 신촌은 별다른 행사가 없어도 매주 주말마다 차 없는 거래를 한 거지. 무려 9년 동안. 확실히 다르긴 하다. 기사 헤드라인이 대학가인데 차량을 통제하는 입장이 다르다 라는 식으로 같은 조건에서 둘을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내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거야. 이제 신촌과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어떻게 달랐는지 알겠지? 좀 알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진짜 행사 현장으로 가보자. 마침내 행사 당일이 됐어. 학교 가는 날이 아닌데도 수연이는 대학로에 왔어. 대학로에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즐기면서 공연도 보고 노점상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 차 있는 대학로와 차 없는 대학로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행사가 끝났으니 정말로 매출이 늘었는지 확인해봐야 돼. 대학로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 12분을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았어. 혹시 오전에 여기서 행사 같은 걸 했었잖아요. 매출 변화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평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날이랑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행사가 아니더라도 원래 토요일은 매출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늘은 것 같긴 해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린이라는 새로운 유동인구가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 건 맞은데 어린이만 넣으면은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6월 행사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은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타겟층이 달라지고 있어. 비록 취소되기는 했지만 7월의 행사 내용을 보면은 그때 그 시절과 같이 30대, 40대를 겨냥한 코너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대학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리고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잖아. 8월 19일에 열린 차 없는 거리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행사에 온 사람들 중에서 15%는 지난번에도 왔던 사람들이었어. 15%면 꽤 많네. 그리고 행사가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지도 알아봤어. 행사에 오신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언급한 게 뭐였을까? 너무 어려운데? 힌트를 주자면은 6월, 7월, 8월의 계절을 생각하면 돼. 덥다? 아무래도 날 생각하면 더위일 것 같아. 맞아, 더위였어. 행사에서 천막을 쳐가지고 그늘을 만들거나 선풍기를 틀어놓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더위를 쫓기는 조금 어려웠겠지. 그치. 여름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더위 대비를 철저히 하거나 행사를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번다는 의미로 느껴지거든. 상권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너무 좋은 질문인데?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도시에 활력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권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마지막으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너 아니야? 나 맞는데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를 주제로 팩트체크를 진행한 거꾸로 캠퍼스의 일각고래라는 팀이야. 팩트체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볼게. 이번 체커통 공모전은 데이터 관련 꿈을 갖고 있는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팩트체크를 잘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검증하고 정확하게 주장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찾아보고 또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해외 하차 인원수를 특정 기간마다 나누어서 찾아보고 또 차 없는 거리 특성을 알아보기도 했으며
대학로의 매출 데이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데이터를 찾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좀 어려웠지만 제가 찾은 정보가 팩트체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유용한 정보가 될 때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 없는 거리 현장으로 나가서 더위를 느낀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해외역 하차 인원수가 6에서 9월에 낮은 이유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데이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워갈 수 있었고 또 팩트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팩트체크 하면 다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팩트체크는 그런 거였어요. 진실을 확인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이다, 이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나누기보다는 이게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이런 게 있고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어쩌면 저희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팩트체크 과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주장이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모으면서 이거 맞지 않는 정보는 버리고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은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주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팩트체크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어진 정보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